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장이, 그죠? 하여튼 어수선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금투세 이거 폐지 아니면 답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그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죠? 어떻게 할지, 또 보궐선거 끝나니까 또 묵묵부답, 아니면 또 11월 15일 이재명 그 대표 재판 결과 거기에 연동해서 하려는지 어쩌려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에서는 검투시 때문에 죽는다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검투시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직 검투시 시행도 안 했는데 뭐 자꾸 검투시 타령이야. 그죠? 그게 어떤 일반적인 시각이죠. 글쎄요.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죠. 하도 많이 거론했어. 최근에 보면, 그죠? 도이치모터스 또 뉴스에서 막 도배를 하죠. 무죄냐, 유죄냐, 이러냐, 저러냐, 그거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치적인 문제니까. 어쨌든, 그죠? 한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도이치모터스 이 관련된 어떤 그게 무죄니까, 무죄니까, 그죠? 비슷한 사례는 앞으로 다 무죄가 되겠죠. 그죠? 하나의 어떤 규범이 생겼으니까, 그거보다 더 과하지 않으면 다 이제는 무죄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 나라는, 정치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그게 이제 요즘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 되면 뭐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결국은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모펀드가 있죠. 사모펀드. 금투세 뒤에도 사모펀드. 요즘 영풍, 시끄럽죠? MBK, 얘도 사모펀드. 근데 MBK 자금이 중국에서 흘러들어왔다, 누가 들어왔다, 어떻게 들었다, 아무도 모르죠. 만일 사모펀드가 활개치면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유롭게, 그죠?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란 걸 발행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까?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앞으로 사모펀드만 봐야 되나? 사모펀드를 하여튼 복잡한 생각입니다. 장이, 그죠? 세상이 어수선하고 장이 어수선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희한해요. 물론 수급이 무너진 대가겠죠. 그리고 공모주, 도박판이 그걸 치달리죠. 그래 되면 결국은 수수료를 먹는 증권사, 그리고 공모주 도박판을 주도하는, 그죠? 사모펀드는 떼돈 벌고 있어요. 개인들은 쫄딱 망해가고, 사모펀드는, 그죠? 사상 초유의, 그죠? 돈을 벌고, 그러면 그 사모펀드의 돈을 맡겨둔 누군가는 또 떼돈 벌겠죠. 부럽습니다. 한미반도체, 그죠? 금요일 갑자기 급락했어요. 급락. 급락을 했는데 왜 했느냐? 그러니까 저도 한미반도체를 잘 안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비싼 주식이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발굴해서 갔으면 모를까. 제 입장에서 비싸니까 그진 잘 안 보는데, 일단은 저도 급락한 줄을 몰랐어요. 근데 알아는 보니까, 물론 질문을 하셨으니까. 알아는 보니까 현대차 증권, 거기에서 애널리스트가 레포트를 하나 내놨어요. 이 회사는 이렇고 어떤 전망을 한 거죠. 그리고 목표가를 30만원에서 17만원으로 하향 조정해놨어. 근데 설마 그 레포트 하나 나왔다고 그렇게 급락은 했을까요? 그거는 좀 너무 어떤 과한 오버액션 같은데, 어쨌든 그날 이제 한미반도체가 한 10% 급락을 하고, 또 웃긴 게 또 바로 또 정정 레포트 또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게 보면 또 한편으로 저는 웃긴 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어떤 명성이 그래 대단한 나라인가? 그죠? 찌라시만도 못한 나라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과하게 좀 오버액션 하는 그 과정도 웃기고. 어쨌든 지금은요, 너무 어떤 거죠. 급등락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 수급이 무너져서 그래요. 개인들, 미국장, 그죠? 주식 팔고 미국장 다 떠나요. 기관들도 국장 안 해요. 기회만 되면 다 팔아치워요. 전부 팔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검투세 해소 안 하니까, 그죠? 거론도 안 하니까, 큰 손들도 계속 기회만 되면 팔아. 그러니까 전부 팔 사람밖에 없어. 사고자 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수급이 약하니까 벌어지는 일이다. 뭐 이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10% 급락. 설마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가 목표가 줄였다고 바로 그날 10% 급락? 그건 웃기는 일이죠. 어쨌거나 수급이 무너지니까 너무 취약해졌다. 그래 볼 수도 있겠죠. 그것도 그죠. 하나 인더스트리 얘도 보니까 막 10% 급락을 해요. 얘는 또 왜 이래? 얘 보니까 하나 정밀기계죠. 비상장 기업. 하나 정밀기계가 하이닉스의 TC 본드 테스트용 그거 납품했는데 퀄 테스트에서 탈락했다. 그래 하니까 하나정밀하고 비상장 기업이니까 얘네의 어떤 대주주 그러니까 하나 인더스트리가 또 한 10%확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수급이 약하니까 호재는 안 먹히고 조금만 악재가 있으면 그냥 바로 급락.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죠. 더구나 코스닥은 더 심해요. 거래도 없이 그죠? 어떤 주식이 거래도 없이 돈 액수를 따지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10%씩 빠지는 일이 허다하죠. 신용 반대 매매 터지면 무조건 10%, 20% 가는 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은 코스닥에서 신용 많은 애들은 무서워요, 무서워. 신용 많은 애들은 조금만 하면 그냥 10%씩 빠져버리니까. 그건 뭐다? 결국은 다 검투세 때문에, 검투세. 그죠? 주식은 못 사게 막는 법인데, 살 사람만 아무도 없고, 팔 사람만 바글바글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도 보면 27일인가 연속 외인들이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인 이탈, 또 많은 개인들이 국내 주식 다 팔고 미국으로 떠나죠. 그럼 이건 뭐죠? 결국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막 요동을 치죠. 환율이 결국은요, 환율이 어떤 우리나라 어떤 경제 지표 이런 흐름으로 어떤 흘러가는 게 아니고 주식 시장, 그러니까 국장을 떠나고 미국장으로 이동하는 이 자금들 때문에 환율이 엄청난 교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영향도 많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 그죠? 이제 장기적인 하향 추세면 달러가 약세를 띄어야 되고, 그 주변국, 상대 반대편에 있는, 화폐가, 가치가 강하게 올라가야 되고, 그게 일반적인 건데, 우리나라, 그죠? 원화는 안 그렇죠. 결국 그게,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달러를 사서 미국장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죠? 이래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다, 모든 게 다 흔들려요. 교란을 받게 돼요. 원화가 약세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원자재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응이 골치가 아파요. 방향성이 없으니까 요동을 치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죠? 단지요. 주식시장에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사고 팔고 차익을 남기는 도박,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 경제의 근간인데, 그것을, 그죠? 부자 감세, 주식은 도박,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검투세. 이거는요, 이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아주 좀 심각한 일이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아무도 거론을 안 한다. 정치적으로 연계시켰어. 그죠? 진행을 시킨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요, 할 수 있는 건 그래요. 검투시 확정 전까지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죠?
만일 금투세 강행, 내년에 강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금이 있으면, 그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똥값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고, 또 100% 현금 들고 아니면 신용 미수까지 쳐놨으면 그냥 무조건 망하는 거죠. 망하는 속도의 차이일 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참, 그죠? 삼성전자. 저도 뭐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저도 삼성, 뭐, 어쨌든 결과가 나쁘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죠? HBM도 못 만들어. 인사상의 문제야, 조직의 문제야, 여러 가지 문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지? 그죠? 반등의 시점은 언제지?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살아야 주식이, 시장이, 분위기가 전환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싫든 좋든 보유하든 안 하든 봐야 돼요. 일단은 그죠. 가장 표면적으로 좋은 것은 우리가 삼성 조직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외인들 하는 거 쳐다보면 되죠. 외인들이 지금 27일인가 연속 팔고 있는데 얘네들이 매수 전환 할 때 그때 뭐 추매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그게 확률적으로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안전하게 가려면, 그죠? 한 3일 정도 연속 매수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 제일 또 안전하겠죠. 아니면 한 방에 한 1조 이상 매수를 하는 날, 그런 날 따라 들어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럼 얘네들이 왜 이래 하루아침에 이래서,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요, 회계, 그죠? 지금 현재 타스크포스팀 구성하는 부회장, 그러니까, 정 부회장이, 그죠? 문제다, 어쩐다, 말들이 많기는 많죠. 그러면, 근데 왜 이랬어요? 삼성은 망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랬어요? 그죠? 궁금하죠? 물론 저도 몰라요. 근데 질문을 하시니까 왜 이랬을까요? 하니까, 뭐, 나름대로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그랬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 모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아는 기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인텔은 어때요? 인텔도 요즘 바보 됐죠. 인텔은 왜 그래 됐을까요? 한때 우리가 그죠? 개인 퍼스널 컴퓨터 사면 컴퓨터 앞에 무조건 붙어 있는 로고가 있죠. 인텔. 근데 인텔 요즘 뭐죠? 뭐 삼성보다 더 바보 소리 듣죠. 얘네들 왜 이래 됐어요? 그러면 보잉은 왜 그래 됐어요?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는데 보잉한테 제발 비행기 좀 빨리 좀 달라고, 새 비행기 빨리 좀 달라고 서로 뒷동거래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죠? 지금 모든 건 에어버스한테 다 뺏기고 보잉 지금 파산 직전이죠. 보잉 채권이 정커본드.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감원, 10% 감원에다가 뭐, 그죠? 정부에서 채권 매입 안 해주면 파산 직전.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어요? 그럼 보잉은 왜 이래 됐어요? 보잉은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보잉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삼성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보잉이요. 보잉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죠? 전 세계 여행이라는 게 다 스톱이 됐어. 올 스톱이 됐어. 그럼 돈은 못 벌죠. 돈은 못 버는데 물가가 뛰니까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빅스텝, 막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막 금리를 다다다다다다 올렸어. 올리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그죠? 돈은 벌어들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금리는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정신을 못 차려요. 위기. 뭐가 문제죠? 고금리가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고금리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잉 입장에서도
회계 전문가를 주요 수장으로 막 앉히는 거예요. 앉히고 결정권을 주는 거죠. 야, 지금 금리가 막 요동치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죠. 아, 걱정 마. 내가 회계 전문가니까 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 막 그냥 나름대로 계산을 해볼게. 최선의 선택이었죠. 최선의 선택. 그래서 회계 전문가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야, 지금 생각해봐. 여행 수요가 아예 없어. 아예 없고, 우리가 뭔가를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재정을 긴축으로 가야 돼. 긴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비용을 아껴야 돼. 마른 수건도 쥐어 짜야 되는 시점이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은 돈 많이 받는 애들부터 내보내. 그래서 야, 지금 비행기가 멈춰 있는데 엔지니어가 왜 필요해? 엔지니어 내보내. 그러니까 엔지니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요? 가면 아웃소싱 해. 그냥 다 아웃소싱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돈을 안 쓰고, 우리는 지금 돈을 안 쓰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야 돼.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엔지니어인 사람들을 다 자르고 주요 라인을 전부 아웃소싱을 다 했어. 그죠? 그렇게 아웃소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생력을 잃어버린 거죠. 다시 전 세계는 코로나가 끝나고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시대가 오는데 여기에서 야, 코로나 끝났어. 여행 수요 급증해. 비행기 만들자. 근데 비행기 만들 사람이 없어. 왜? 다 내보냈으니까. 야, 그러면 사람 뽑아. 그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엔지니어라는 어떤 이런 개념도 그래요. 그죠?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급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다 떠났어. 어디로 갔어요? 보잉에서 잘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거 에어버스로 스카웃대가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버스는 끝없이 잘 나가고 보잉은 경력자 구합니다. 엔지니어 구합니다. 뭐 구합니다 해도 안 돌아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산 직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잉의 현실이죠. 그럼 인텔도 비슷해요. 가면 우리가 그 삼성 입장에서도 그래요. 뭐 이재용 회장이 뭐 그 경영자 수업 받을 때 옆에서 보좌하던 뭐 어떤 인연을 해서 뭐 부사장까지 올라가고 실제 권력자고 어쩌고 저쩌고 안 좋은 소리는 다 나와요. 원래 회사가 안 돌아가면 안 좋은 소리가 원래 다 나오게 되어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술 전문가가 아닌 회계 전문가를 수장으로 앉혀둬서 그래 된 거야. 보잉하고 비슷한 사례 아닐까? 그죠? 우리 역시도 고금리 시대에서 한치 앞을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갔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었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는, 그죠? 기술보다는 회계 쪽으로 전문, 밝은 사람이 훨씬 해안이 있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삼성이 안 망하고 슬기롭게 보냈어.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뭐래요? 문제야. 그게 문제였어.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결과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HBM, 이거 못 만드나? 그죠? 엔지니어, 약간 엔지니어링 개념으로요, 이야기를 하면. 저도 약간 어떤 그쪽 계통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저 생각은 이래요. 누적 공차라는 게 있거든. 누적 공차. 그죠? 이 부분, 누적 공차라는 이 부분을 항상 이래 보면요. 서양과 동양 어떤 의식 차이도 굉장히 커요. 우리는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요, 이런 물건을 하나 만들어. 그러면 얘가 20cm야, 20cm. 20cm 물건을 잘라달라.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cm를 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cm라는 것은 19cm가 돼도 되고 21cm가 돼도 되고, 그죠? 이 안에만 들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1cm면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cm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고객이 요구하니까 가능하면 20cm에 맞춰주는 이게 일종의 우리나라가 한국 물건이 품질이 좋다, 잘 만든다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많은 나라는 안 그래요. 그죠? 주어진 공차가 있으면 그 공차를 최대한 활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공차보다는 그 딱 기준에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HBM이라는 것도 보면 많은 부분이, 그죠? 여러 가지가 조합이 있겠죠. 한 개의 기준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그죠? 이게 엔지니어링 개념이라는 거죠. 이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전문을 한 엔지니어 출신 입장에서는 비용이고 뭐고 다 모르겠어, 그거는. 근데 얘를 돌려보니까 어떻게, 얘를 돌려보니까 한 1000분의 1 정도 오차가 발생되더라. 그러니까, 그냥 뭐, 1000분의 1, 전체적인 공차는 1000분의 3까지니까 1000분의 1 정도면 괜찮네. 통과시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하나.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전체 공정이 한 10개 공정인데 그 공차는 1000분의 3인데 그 10개가 합산을 해가 1000분의 3이 넘어가면 불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공차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최소 10,000분의 1로 맞춰야 전체 누적 공차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개념.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개념을 다 계산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회계 전문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이야기했을 때 뭐 공차라는 걸 이만큼 줬으면 이 안에만 들면 되는 거지. 뭐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비용만 증가되는 거잖아. 이 기준에만 들면 통과시켜. 그래서 통과시켰는데 전체 물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누적 공차가 쌓여서 불량이 된 어떤 그런 케이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 그러면 HBM을 못 만드는 거냐? 아니면 안 만드는 거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죠. 아예 못 만든다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것이고. 근데, 그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죠. 단, 비용을 더 들이고, 그죠? 비용을 더 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 뭐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지금 HBM의 삼성의 문제는 뭐 일종의 누적 공차 같은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저금리 시대니까 삼성에서 다시, 그죠? 인적 쇄신, 뭐 인사 이동해서 기술진 파트에 다시 정권을 준다. 뭐 그런 걸 하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한번 막 조만간에 가까운 시간에 삼성에서 뭐 어떤 인사 이동 이런 게 만일 나왔다. 근데 그 인물이, 그죠? 기술 전문으로 어떤 바꿔놨다. 아니면 밑에 그냥 대외 명분 삼아서 한 몇 명만 자르고 그냥 그 조직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손절이라도 하고 팔아버려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기술 중심으로 다시 전환했다 하면 추매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재용 회장이 누구랑 친했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가시거리고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잉이나 인텔을 봤을 때 삼성도 비슷한 선택을 한 거지. 그런 생각으로 저는 바라보는 입장. 그래서 지금은 그죠. 이러나 저러나 어떤 모든 건 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10월은 또 그죠. 하루가 멀다고 공모주 도박판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리는지 알죠? 블랙홀 돈 다 빨아가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검투시 압박은 점점 심해져요. 경기를 일으키겠죠. 아무 이유 없이 폭락하는 주식이 속출할 거예요. 왜? 검투시 해피성 물량이 터지면 그냥 10% 20% 아무 이유 없이 주저앉으니까.
그죠? 그게 현실. 그러면 이게 절망이냐? 그죠?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죠? IMF처럼. 만약 금투시에 끝까지 강행, 내년에 강행할 거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폭락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금투세를 보고, 확정되는 걸 보고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 지금은 보유 종목은 물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현금은 끝까지 쥐고 가야 된다. 금투세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결정해야 된다. 계속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 그죠? 절망 속에서 살 길을 찾고 희망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 생각은. 그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은 뭐 그런 시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